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29일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큰 한 줄 요약은 빠른 순환매다. 그렇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순환매가 아주 빠르게 들어오고 있는데 미국은 오늘 또 나스닥이 또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굉장히 빠른 순환매가 어떤 타이밍을 맞추기가 어려운 그런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네. 저같이 한 뭐 주식시장 한 30년 봐왔던 펀드 베이지 출신들도 대체 뭘 사야 되는지, 뭘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 헷갈릴 정도로 순환이 무척 빠른데, 그렇다고 단타로 먹고 던지고 먹고 던지고 이렇게 할 능력도 안 되고 그러한 순발력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린이분들도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요즘 투자장인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좁혀서 확률을 넓히는 전략을 써야죠. 네, 그래서 한 3개 정도의 섹터를 딱 묶어서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하를 하고 순환매로 돌아오면 또 팔고 또 기다리고 이러한 전략을 당분간 이어져야 될 것 같은데,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이 단기 자금은 아직까지는 시장에 넘쳐나고 대신 장기적으로 머물 만한 그런 안정성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섹터나 시장의 테마를 만나지 못한 거죠. 그렇죠. 일단 전쟁이 끝나야 되고 긴축이라든지 대차 대조표 축소라든지 또 금리라든지 유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정을 좀 찾아야 거기에서 좀 장기 투자에 대한 시각과 뷰가 보이는데, 그러한 섹터와 경제 상황, 정치적 상황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많은 자금들이 지속적으로 단기 투기화에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한계적 구조적 모순이 나타나고 있는 게 현재 우리 주식시장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자기가 좋아하고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포트폴리오를 잘 지키는 그러한 전략, 그리고 목표 수익률을 15% 정도만 둬라, 그리고 짧게 치고 나와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해드립니다. 자, 오늘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오늘 키워드를 한번 봅시다. 네, 유가가 하락을 했죠. 네, 유가는 유가라. 또 중요한 게 금리가 역전이 됐는데 이제는 5년과 30년짜리가 역전이 됐어요. EBP 정도. 네. 전쟁 협상을 오늘 또 터키에서 협상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네. 상하이가 셧다운이 됐죠. 동과 서로 나눠서 4일씩. 테슬라가 액면 분할을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에게 뭔가 좀 함의를 줄 것 같은데, 좀 적극적으로 주주들에게 뭔가를 돌려주는, 이익을 좀 챙겨주는 그러한 작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LNF나 에코프로비에 주청하는데 무상증자 해야 된다. 네, 무상증자라도 해서 좀 우리 일반 주주들 좀 뭔가를 달려줄 무기를 뭔가를 줘야 된다. 이런 면에서 뭐 기대해 볼 만합니다. 개인적으로 뭐 30년 이렇게 주식시장 오래 있으니까 쟤들도 뭔가 주주를 달려주기 위해서 이사진들을 바꾸고 뭔가를 줄 것 같다. 이런 거죠. 무상증자 괜찮습니다. 시장이 빠른 순환매로 지속적으로 돌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대응 전략이 개인적으로 꼭 필요하다. 이렇게 키워드를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미국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 키워드 한번 살펴봅시다. 미 50년, 30년 국채 수익률이 역전됐다. 2006년 이후 처음이다. 미 3월 댈러스 연은 제조업 지수가 8.7을 기록하며 전월비 하락을 했다. 네, 보통 최근에 나타난 경제 지표들은 다 좋았는데 이 연은지수 같은 것들은 댈러스 연은지수는 좀 하락을 했네요. 네, 댈러스 지방은 이제 석유 관련, 유가 관련 그러한 곳인데 아무래도 오미크론이라든지 이런 데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엔화가 달러당 125엔대에 진입했다. 엔화 약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제가 금리에 대해서 역전이 됐을 때, 엔화가 약세가 됐을 때 우리나라 수출 경쟁에 이땅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자동차 특히 한 대 얻어 맞을 것이다. 우리나라 자동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엔화가 달러당 125엔까지 약세로 돌아선다면 우리나라 자동차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네. 항상 일본 차와 경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면들, 조선, 철강, 뭐 철강 이런 것들은 일본이 좀 약하긴 하지만 기타 소재 이런 쪽에서 전쟁을 하기가 우리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상하이 셧다운으로 약 8%, 9% 정도 급락을 하는데 여전히 104달러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네. 어제 제가 읽은 어떤 애널리스트 리포트 중에 과거에도 이렇게
급상승도 있지만 급락이 있기 때문에 2배, 3배짜리 유가의 상승에 배팅하는 거 정말 주의해야 된다. 먹는 거 2, 3일 만에 다 토해낼 수 있다. 항상 이러한 리스크가 있으니까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글을 봤는데 정말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2배, 3배짜리 상승에 배팅하신 분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오늘 터키에서 5차 협상을 예정 중이다. 297조 아부다비 국부펀드가 러시아 투자를 중단을 했다. G7이 러시아가 가스 가격을 루블화 결제 요구를 했는데 이를 거부했죠. 그렇죠? 네. 테슬라가 주식 분할을 추진해서 8% 정도 상승했다. 이러한 것들이 오늘 아침에 끝난 미국 시장과 글로벌 시장의 주요 키포인트들입니다. 금일 미국 시장 주가를 보면 다우는 0.27% 상승해서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은 1.31%. 근데 전일 크게 금요일 날 나스닥만 하락을 했는데 다시 올라오네요. 보니까 이 나스닥이 상승하는 것을 보면 테슬라가 많은 것들을 차지했으니까 테슬라가 이끌고 올라온 것 같아요. S&P도 0.71%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영국은 0.14% 하락을 했고 프랑스는 0.54%, 독일은 0.78% 상승을 했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 이렇게 장 중반까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여러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유를 좀 찾아보니까 2023년 미국 정부가 예산안 발표를 제출을 했죠. 네. 그래서 약 5조 8천억 달러를 예산을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는 국방 예산 증가도 있고 청정 에너지 투자 증가도 있고 질병 통제에 대한 비용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예산을 증가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또 주식시장의 악재적인 요인이 두 개를 발표를 해서 첫째는 미국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할 때 1% 세금을 부과하겠다. 네, 자사주를 매입하는데 1% 세금을 부과하겠다. 투자하지 않고 자사주를 매입하면 거기에 대해서 부과를 떼는 이런 의미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해라. 돈을 자사주를 사지 말고. 그 다음에 하나는 부유세를 부과하겠다. 이 부유세가 통과가 되면은 또는 통과될 가능성이 있으면은 주식시장에 또 매물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죠. 주식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데 부자들이 여기에 실현 이익이 아니라 평가 이익으로 해서 부유세를 계산을 하겠다. 이러한 독소 조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흘러내리다가 그랬는데도 이걸 이기고 올라갔다는 것은 시장이 그렇게 약세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러한 면들이 오늘 한국 주식시장에도 좀 강하게 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주식시장도 장 초반에 안 좋지만 장 중후반에 갈수록 또 무너지지 않고 지키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오늘 우리 주식시장의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그러한 루트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WTI는 8.29% 하락을 했네요. 104.91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미국 국채 5년짜리 2.56, 그렇죠? 2.56. 그다음에 10년짜리 2.54. 이 수익률이 서로 역전이 됐다는 거죠. 보통 2년짜리와 30년짜리인데 2년짜리는 2.33, 10년짜리는 2.46. 그렇죠? 그러면은 이들은 지금 얼마까지 좁혀드는 겁니까? 그렇죠? 굉장히 많이 좁혀드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22bp까지 갔다가 지금은 33이니까 13bp까지로 좁혀들었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5년과 30년이 역전되는 현상. 그래서 제가 2년과 10년이 10bp 안으로 들어왔을 때부터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이제 했는데 드디어 이제 13bp까지 좁혀 들어왔으니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5년과 10년, 30년은 뒤집어졌고요. 장단기 금리가 수익률이 뒤집어진다는 것은 뭔가 시장에 리스크 위험 요인이 품고 있다. 경제가 침체가 된다든지 단기 시장이 안 좋다든지 뭔가 주식 시장에는 그렇게 반가운 일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좀 금리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애플은 0.50% 상승하면서 나가는데 아이폰 SE에 대해서 생산을 20% 감축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네, 부품 공급에 문제가 있다. 애플도 이제 부품 공급에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거나 같은데 지난달부터 인정을 하는데 SE가 잘 팔릴 수 있는데 20% 생산 감축이면 상당히 큰 거죠. 일단 우리나라의 애플 서프라이 체인에 있는 LG 이노텍 유탄을 좀 맞을 것 같아요. 조심을 해야 되는데 40만 원에서 옆으로 횡보하면서 근데 또 이런 것들이 또 뭐 뒤집어지고 하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애플과 LG 이노텍이 유탄을 맞을 수 있다. 특히 LG 이노텍이 유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LG 이노텍을 가지신 친구분들은 40만 원 근처에서 오늘 뭐 보합권에 있으면 좀 팔아줘야 되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테슬라는 액면 분할 소식으로 8% 상승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이 큰 종목이 8%나 상승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상승하는 거죠. 삼성전자가 10% 상승한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네. 테슬라가 이제 1000달러가 넘어가니까 이제 그 배당을 주는데, 현금으로 주는 방법하고 주식으로 주는 방법이 있는데, 뭐 보통은 다 현금으로 주는데 이제 주식으로 배당을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발행량을 늘리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우리나라도 오늘 이제 에코프로 BM, 뭐 LLF들이 이제 주총을 하는데 뭔가 요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도 주주를 좀 달래야 될, 그러나 특히 에코프로 BM 같은 회사는 너무나 양아치 짓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사진, 보도진을 바꾸고 얼굴만 바꾸는 거죠. 뒤에서는 뭐 제가 봐서 이동철 회장은 지가 다 할 것 같은데 뭔 바꾸긴 바꾸는 그 것만 그렇게 번질, 다 자기 사람 같다 쇼를 하긴 한데, 이제 일반 주주들을 달랠 그 뭔가를 줄 것 같아요. 저는 이거는 좀 무상증자 혹시 주는 거 아니냐 이 생각을 많이 하는데, 뭐 30년 뭐 펀드 매니저 감으로 봐도 뭐 이런 좋은, 또 나름대로 어떤 포인트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엔비디아가 1.90% 상승하며 282달러까지 올랐습니다. 네, 전 고점 300달러를 향해서 진격 중이죠. 500달러까지 지속 전보이다. 500달러 되면 팔아라. 엔비디아는 꾸준히 미래 먹거리, 그리고 우리 노후 자금, 자녀들 저축 자금으로 굉장히 좋은 주식이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79.86달러로 2.25% 상승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홍나희 여사가 1.3조를 지금 시장에 블락들로 시장 소화를 시키는 것 같은데, 마이너스 한 1점 몇 프로밖에 이제 디스카운트를 안 해서 파는데, 이것도 빨리 소화가 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도 뭔가 집안의 그 오너십이 좀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보죠. 네, 이건희 회장 사부에 이러한 일들이 좀 일어나는데 좋은 일은 아니죠. 오너가 자기 주식을 갖다 파는 것은 자기의 인생과 같은 건데, 항상 이런 것들이 뭔가 변화의 조짐을 주긴 하는데, 빨리 삼성이 뭔가 좀 일어나서 회복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때문에 먹고 사는 게 전체 주식의 30%인데 삼성이 저렇게 매력 없이 들어 누워 있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신정부가, 뭐 제가 신정부를 좋아하는지 나빠하는지 모르겠지만, 반도체 시장과 미래 먹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대기업들에 대해서 좀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모멘텀을 좀 제공하되 해서 살려야 될 게 아닌가, 그러한 강력한 좀 요구와 바람은 있어 보입니다. 네, 니켈 가격은 어제 7.79%나 하락을 했네요. 32,724달러에 톤당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소재업종, 2차전지 소재업종들은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랜만에 비트코인 가격 한번 봅시다. 47,895달러를 넘어서네요. 네, 비트코인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제가 금요일, 토요일에도 이제 방송하면서 이야기를 했죠. 비트코인이 주식시장과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면 사실 안 된다. 서로 역의 상관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무슨 상관이 오르면 좋은 거죠. 일단 주식과 비트코인이 함께 오르는가. 비트코인을 가진 사람이 주식시장도 함께 발을 걸쳐놓은 상황이 많기 때문에, 비트코인에서 오른 거 뭔가 팔아가지고 주식 좀 빠지면 사고, 또 주식에서 뭔가 팔아서 비트코인 사고, 서로 이런 형태의 연관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가지고 서로 hedge하면서 포트폴리오 하는 것은 이미 개인화 조업은 이제 오래된 것 같고, 그렇습니다. 방향성 투자를 하는 거죠. 방향성 투자를 하면 레버리지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많이 먹는데, 또 반대로 터질 때는 정말 코피 나죠. 그렇죠? 이런 장단점인데, 최근에는 주식과 비트코인 함께 같이 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시장 결론부터 봅시다. 빠른 순환매가 돌아 실망과 기쁨이 매일 교차하는 X 같은 시장이 매일 나타나고 있다. 오늘도 그 연장선상에서 과연 어느 종목이 갈지 가름이 안 된 상황이다. 아무도 못 맞추죠. 제가 무당의 영역이라고 했더니 제 블로그 친구가 새로운 단어라고 했는데, 이제 무당의 영역을 지나가도 무당 중에 또 박수무당, 잘 찍는 사람들 있잖아요. 박수무당, 남자 무당을 박수무당 이런 것 같은데, 무당 중에도 최고 무당이나 내가 찍을 수 있는
일단 테슬라가 액면 불안일수록 상승한 것이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에게 액면 불안이나 무상증자 가능성에 대해서 압력을 주고 기회를 좀 줄 것이다. 특히 배터리 3사보다는 양극재 2사,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 오늘이 또 주총이라고 주주들을 달래기 위한 무언가를 내놔야 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 거죠. 다음 지방 소형 및 중견 건설, 건자재 관련주를 하루 이틀 더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가벼우니까 가서 건드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먹고 던져볼 수 있는데 항상 목표는 15%. 어제 너보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주로 이제 B2C 하는 에브리북 같은 게 오른 게 아니라 이제 공장, 이런 건설, 공장 스마트 팩토리를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장에서 사용되는 그러한 로봇이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정부가 지속적으로 육성 이야기를 하는 거죠. 로봇 우주항공은 신정부의 얼굴일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수소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수소는 문정부의 얼굴이지 신정부는 수소를 그렇게 과감하게 지켜들지 않을 것이다. 정치는 명분과 얼굴 싸움이기 때문에 무엇을 자기들의 플래그십으로 들고 나오느냐를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는 산업력 상승했는데 오늘은 일부 조정이 전망되나 로봇은 제가 토요일 날 우리 스터디 모임에 강력히 이야기했죠. 로봇은 우상향하는 고래이다. 올해 1년 내내 가지고 있어도 될 것 같다. 전부 3천억에서 2천억대 있는데 다음 목표는 5천억이다. 5천억대까지는 그 안에 무슨 흔들림이 있더라도 버텨야 된다. 5천억이 돌파가 도달하면 또 7천억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러한 전략. 그래서 올해는 5천억대까지 일단 갈 때까지 로봇 관련주는 최소한 두 종목 정도. 에브리복 같은 B2C를 하는 거하고 뭐 로보스타나 이런 쪽에 산업용 로봇 하나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버티셔야 합니다. 일부 반도체 관련 소저기업 중 재료가 있는 종목들이 순환매로 상승을 보이고 있으나 그 연속성에는 문제가 좀 있어 보이죠. 네, 그렇게까지 지금 반도체가 좋아 보이진 않는데 살짝 삐적삐적 개별 종목 어떤 장점, 소재 뭔가요? 이벤트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좀씩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는. 어제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애들은 좀 치고 올라오는데 OLED 관련 삼성전자와 LG전자 협업은 사실인 것 같아요. 뉴스도 확인을 해줬으니까 여기에 대한 수혜주들이 추가 상승할 거로 보이는데 OLED 잠깐 상승하다가 어제는 좀 쉬어가는데 OLED 관련 LG 디스플레이라든지 LX 세미콘 다음에 이제 여러 소재업체 관련된 P&H 테크 이런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곧 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주 방산 관련 업종도 추가 상승이거든요. 어제 제가 추천하던 AP선 같은 거 올라가고 인텔리안 테크, 한국항공우주 이런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좀 가지고 가야 될 종목들인 것 같아요. PCB 업체들은 여전히 말하는 1분기 실적 발표가 4월 중순에 있는데 그때까지 일단 가져가자. 그때 어닝 서프라이즈 되면 안 팔고 바로 들고 가자. 그래서 2분기 때 실적이 더 좋을 것일 때 기대가 되니 그때 최종 다 없자. 이게 제 전략이죠. 근데 어제 이제 중고차 관련 업체들이 시세가 계속 이어지죠. 네, 이게 이제 새로운 먹거리인 것 같은데 국가가 이제 선진국으로서 중고차 세컨드리 마켓이 크게 발달하는데 이제 선진 시장 대형사 위주로 재편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추가 상승을 좀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관심 있는 종목이나 섹터는 없습니다. 아니,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모르겠어요. 자, 오늘은 시장이 그렇게 나쁠 것 같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V자로 올라올 것 같지 않아요. 또 치열한 개별 종목 장세와 섹터 중심의 몰아때리는 장세가 예상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운에 맡기셔야 된다. 운을 넓히기 위해서는 리스크를 감내하고 3, 4개 업종에 깔아놓으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뭘 깔아놓을지는 저도 모르겠지만은 깔아놓고 10%에서 15%면 무조건 철수다. 먹고 이익 챙기고 또 다른 업종에 깔아놓고 당분간 이런 순환매가 투자 전략을 해서 이익을 그래도 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 그래도 꾸준히 좀 사보서 가지고 가고 나는 이런 단기타를 못하겠다는 사람들은 로봇, 우주항공 이 두 종목 정도는 미래 먹거리로 좀 갈만하다.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오늘은 딱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해 보니까 혹시 오늘은 또 비대면 진료 이런 쪽으로 또 혹시 또 한번 도는 게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슬쩍 스쳐 지나가고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여러분 좀 어려운 시장인데 의외로 어려운 시장이에요. 좀
서해에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인데 이러한 시장들 잘 견디면서 포트폴리오 잘 짜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